마을 모으러 와주신 분들이 계시면 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앉아주시고 저 뒤쪽에서 초를 받아가지고 안쪽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냥 좀 안타까워요. 그런 사랑하는 국민으로서 그러니까 뭐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안전불감증 때문에 이런 애처가 늦었고 국민으로서 내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했고 다 같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같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이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돌아왔으면 그랬으면 제일 좋겠어요. 그냥 지금 마음 같아서는 실종되는 아이 없이 정말 마지막 한 명까지 다 구출되었으면 좋겠고 신문이랑 뉴스 보면서 화나지 않았으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이번 사건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아무 힘이 돼주지 못하는 저희 어른들이 너무 미안하게 느껴졌고 아직도 지금 풀리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그런 점들이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다시는 또 세월호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뿐이고 저희 모두가 다 기적을 믿어서 살아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우선 말할 수 없이 너무 슬프고요. 아직 배 안에 있는 아이들이 내 아이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정말 눈물이 나오고 뭐라고 말할 수 없이 슬퍼요. 이 슬픔이 그 당사자 학부모님뿐만 아니고 모든 엄마와 아빠와 국민들이 다 슬퍼하는 것 같아요. 다시는 이런 사건이 안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한 지난 16일 대다수 변수사들은 하루 종일 해경과 군의 구조 작업을 숨가쁘게 준비했습니다. 군 당국은 해군 함정들은 물론이고 육군과 공군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전력을 침몰 사고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수중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해군 해양부대의 SDT와 해군 특수전여단 UDTC에 소속 경해병력 170여 명도 구조에 들어갔습니다. 곧 실종자들이 전부 구조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해양재난을 담당하는 해양수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난관리연구가 해수군의 10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지만 이를 통합하고 조정할 담당 부서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 2003년 192명의 사망자를 낸 대구 지하철 참사. 사고 이후 정부는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선박 운항의 현장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은 해운사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이 맡고 있고 선박 안전을 담당하는 검사기관들도 유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해양 안전을 담당하는 여러 기관들이 거의 모두 해수부 출신 관료들로 채워진 구조도 지난 20일 새누리당 한기호 최고위원이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좌파 색출을 주장하는 뜬금없는 글 색깔론을 들고 나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논란이 일자 북한이 이번 참사 수습을 무능한 정부 탓이라고 비난한 것이 사실이 아니냐는 글을 게시하며 재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 권은희 새누리 아이들이 키운 엄마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정부가 이렇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포털에 올라오는 그런 뉴스들 사진들 보면 아이들이 손가락이 골절이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살고 싶어서 창문을 두들겨대고 문을 긁어댔으면
깊은 바다 속에 빠지고 정부도 계속해서 할 수 없다라는 얘기만 하고 어쨌든 학부모들이 정부는 살인만 하고 아이들을 살려내라고 청와대로 항의만 문이 닫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들의 얼굴을 들어주지는 못하고 경찰을 동원해서 아끼러 나갔다고 합니다. 1분 1초가 급하다고 해서 왜 대통령이 거기 가서 사진을 찍습니까? 대통령이 들어가면 현장에서는 대통령을 의전하기 위해서 정부 관계자들이 일도 못한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내려가는 동안 3시간 동안 길을 막고 단 한 번도 구조하지 못하고 정권이와 사람들은 거기 가서 라면을 처먹고 앉아있고 치킨 야식이나 시켜먹고 해경 관계자는 80년도였으면 많이 구한 거 아니냐고 그딴 소리를 하고 자빠졌습니다. 여러분 이 정부를 믿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 정부를 믿을 수가 없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이 세상에서 키워낼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수학여행 간다고 하면 소풍을 간다고 하면 보내지 말아야 됩니까? 집안에서 꼭꼭 싸매고 키워야 됩니까? 왜 이런 고통을 우리 국민들이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습니까? 밤늦도록 일을 하고 야근을 하고 요즘 비정규직으로 몰리면서 힘들게 살아가면서 세금만 꼬박꼬박 내고 있는 우리 선량한 국민들이 세금을 받았으면 정부가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부의 제일 받는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라고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이론과 현실은 어떻게 이렇게 다르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학부모님들 많이 오신 것도 아닙니다. 여기 오신 부모님들 모두 저와 같은 마음을 걸어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뭐라도 하고 이 설명할 수 없는 대참사 앞에서 우리 힘을 하나로 합쳐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로 따지면 딱 9일째입니까? 지난주 수요일날 학교에서 이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전원이 구조됐다는 소식을 듣고 진짜 안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고 나자 그 말이 오보였고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대안에 갇혀있고 그대로 침몰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현직 교사로서 학생들의 안전이 항상 신경을 쓰고 있고 수학여행을 간다든지 체험학습을 간다든지 했을 때 학생들의 안전을 항상 최선의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너무 비통했고 지금이 여러분 기억이 나실 겁니다. 1993년도에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서해 미도였나요? 거기서 페리오가 침몰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러니까 21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21세기를 달리고 있는 이 첨단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더 가슴이 아픈 것은 아직 자기의 꿈을 펴보지도 못한 우리 소중한 우리의 제자, 우리의 자식 같은 학생들이 아직도 살아서 나오지 못하고 배 안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이라고 하고 G20도 위치하고 그리고 첨단 여러 가지 장비가 많고 이런 얘기가 아무 쓸모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타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정부를 규탄하고 추모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대한민국은 이렇게 가다가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촛불을 들고 우리 안에 있는 돈으로 가득 찬 그런 탐욕과 그리고 인간을 무시하고 인간을 이해하지 않는 모든 정책들을 과감하게 바꿔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지막 우리 학생들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이 사실을 얘기하시고 함께 손잡고 촛불을 더더욱 높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하고 집에서 밥 잘 먹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몇 주 전 살림 잘하고 했던 제가 혼자서 아침에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뭔가가 정책이 잘못됐고 왜 이 사고에 대해서 사후 처리를 하지 않느냐 어쩌냐 얘기를 하는데 저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모르겠고 그냥 가슴이 너무 아프고 못 있겠어요. 집에 못 있겠어가지고 아이하고 촛불 들고 여기에서나마 제가 여기 초라도 들고 있으면 안산에 계시는 학부모님들에게 위안이 되지 않을까 와봤습니다. 저는 그냥 초등학교 3학년 엄마로서 이 정도 생각을 하면서도 이렇게 가슴이 아프고 미칠 것 같네요. 저희가 이 촛불을 하는 이유는 사실 되게 엄청난 참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진상규명과 그리고 분명하게 책임자가 누군지 정확히 알려내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계속 주민들이 나서야 한다. 그리고 알아야 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네. 그리고 언론도 제대로 보도를 해라. 그리고 그동안에 그 구조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은 분명히 정부 책임이라는 그런 것이 있었죠. 그리고 아무튼 저희가 한 5일째 되는데요.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해요. 갈수록 사람이 늘어가요. 처음에는 몇 명이서 같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공분이 국민들한테 다 있는 것 같아요. 이 공분을 어디 나와서 말할 자리 있어야 되고 같이 우리는 같이 연대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 그게 지역 촛불이다. 이런 취지하에 같이 자리를 만든 거죠. 사실 이런 분노가 그냥 이렇게 사그라들고 그러면 그리고 침묵해버리면 앞으로 세월호는 계속될 거라고 봐요. 사실 그런 것들을 많이 알려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촛불은 끊어질 수 있어요. 대신 이제 자기 사는 공간에서 이런 문제가 없게끔 서로 연대해 나가는 거죠. 사실 저희는 그거밖에 없다고 봐요. 보시면 저희가 신문광고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에 저희가 요구하는 게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냥 이 자리에 나오시면 돼요. 매일, 그러니까 평일은 여기서 7시에서 8시까지 1시간 하고요. 그래서 도봉에서는 그렇게 하고 이제 광화문에서는 토요일, 일요일 할 거거든요. 그렇게 나오시라고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는 거예요. 네. 원래 9월 10날 어린이날 차없는 거리 축제를 조강길에서 열기로 했었어요. 근데 이제 세월호 참사도 같이 있고 해서 우리 축제를 여는 방식보다는 이 아픔을 전 국민들과 같이 나누자 그런 의미에서 5월 10날 어린이날 행사를 취소하고 그 대신에 오늘 여기에서 촛불 기도회를 같이 하기로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문화라는 거는 꼭 뭐 축제 방식으로 즐기고 웃고 함께 나누는 것만이 문화가 아니라 어떤 함께 문화를 형성하는 아픔이 되었던 즐거움이 됐던 뭐 나눌 수 있는 무엇이 됐든 간에 그 모든 것이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문화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나 다 그렇듯이 작은 마음 하나하나 모여서 정말 그 마음이 그들에게 전달되고 또 그들과 같은 하나의 마음으로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 요즘 매일같이 이제 마음으로 울든 정말 뉴스를 보면서 매일 우는 마음으로 내가 그들의 부모인 것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 끝까지 잃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 위해서 끝까지 힘도 잃지 마시고 희망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